60세를 넘기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전히 하루가 바쁘고 어떤 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그 차이가 체질이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노년층의 건강장수 패턴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대학에서 노인 건강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며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년층 생활 패턴을 살펴보며 알게 된 사실은 딱 하나였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눈에 띄는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 습관들이 몸속에서 천천히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실제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몸의 회복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이걸 알고도 그대로 두느냐, 지금 멈추느냐에 따라 10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인가요? 아니면 잠깐 쉬는 중이신가요?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이며 지내던 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밥 먹고 나면 바로 눕게 되고 외출도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하셨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보이더군요. 아침을 대충 넘기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사람 만나는 일도 귀찮아지고 약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중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도 한 달도 안 돼서 얼굴빛과 말수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고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고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수시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요즘 부쩍 피곤하고 예전만큼 활력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몸이 무거운 느낌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60세 이후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챙기는 데는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정작 매일 반복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침 식사에 관한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경우 아침 준비가 귀찮기도 하니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하루를 비상상태로 시작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아침을 거르면 오전 내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이 심장 문제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월등히 좋았습니다. 제가 만난 박정호 69세님은 아침을 안 먹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위주로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오전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점심 전까지 멍하고 무기력했는데 아침 식사 후엔 오전 활동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하더군요.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드세요. 탄수화물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공복에 커피만 마시는 건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하고 책 읽고 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운동을 해도 완전히 상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1시간 운동했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노년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김미영 72세님은 텔레비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소파에 앉아서 보셨죠. 그러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몇 주 지나니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0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잠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계속 앉아 계신가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실제로 물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아서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곧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신장 기능도 떨어뜨려서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가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년층에서 신장질환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정순 75세님은 물 마시는 걸 잘 잊어버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차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라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 드렸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변비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들이켜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네 번째는 사람을 멀리하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외출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집에만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이를 일종의 위협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년층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최영수 70세님은 배우자를 잃은 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지나니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주 1회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은 주 2회 당구 모임으로 이어졌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규칙적인 약속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누구와 가장 최근에 이야기 나누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점검 없는 약물 복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복용하는 약이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 등등. 병원 갈 때마다 약이 하나씩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서 낙상사고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항불안제는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선혜 74세님은 한때 9가지 약을 동시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수록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정리했더니 5가지로 줄였고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복용 중인 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지금도 필요한 약인지 용량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지는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몇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 5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짚어봤다면 이제는 실천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왜 문제인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습관들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거창한 식단을 차리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와 방울토마토 몇 개, 여기에 식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두부 반모에 김치와 밥 한 공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는 겁니다. 만약 아침에 식욕이 없다면 일단 물 한 잔부터 마시고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두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주 일어나면 됩니다. 타이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팔다리를 쭉쭉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안일도 좋은 활동입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은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일어서는 게 힘들다면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물 마시는 습관은 루틴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물은 갈증 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건 무조건 지키세요. 밤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물 한 잔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끼 식사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3잔은 마시게 됩니다.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탁자 위, 소파 옆, 침대 머리맡 이런 곳에 물병을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됩니다. 만약 물맛이 밍밍해서 마시기 힘들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오이를 넣어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세요.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되니 저녁 식사 후부터는 조금씩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람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 만남은 많지 않아도 정기적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약속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만약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없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 그림교실 등 관심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급식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봉사 등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람도 만나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관리에 대한 실천법입니다. 약은 늘리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추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줄이는 건 생각도 안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지금 먹는 약들을 모두 보여주고 정말 다 필요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약 복용 시간과 방법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식전, 식후, 취침 전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어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처방받은 약을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반드시 각 전문가에게 다른 곳에서 받은 약도 알려야 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약과 같이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각 습관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해서 습관으로 만든 다음, 그 다음 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나요?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모두 특별한 치료나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일상 속 작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 자주 일어나느냐, 계속 앉아 있느냐,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사람을 만나느냐 혼자 있느냐, 약을 점검하느냐 그냥 먹느냐.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야 하고 헬스장에 등록해야 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매일 반복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기운이 없는 것도, 자꾸 아픈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은 더 빨리 떨어지고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집니다. 병원 가는 횟수는 많아지고 약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줄고 약도 줄고 무엇보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기로 할 수도 있고 30분마다 일어나기로 할 수도 있고 물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을 거창하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30분마다 꼭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됩니다. 물을 하루 8잔 꼭 마시지 못해도 됩니다. 5잔만 마셔도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70세라면 10년 뒤 80세의 모습은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루 리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생활하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식사인가요? 물 마시기인가요? 아니면 사람 만나기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